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 우크라이나도 일단 찬성했습니다. 베를린 조빈다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9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을 러시아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도 휴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안, 우크라이나군의 재무장 중단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게 러시아 크렘린궁의 설명입니다. 크렘린궁은 이에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부분 휴전에 그치지 않고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인 휴전, 그리고 영구적 평화에 관한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노력할 거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분 휴전안에 일단 찬성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부 정보를 받은 뒤 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ж підтримуємо всі кроки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Ми і будемо підтримувати, але для того, щоб щось підтримувати, треба розуміти, що конкретно. 독일과 프랑스 정상도 이번 부분 휴전안을 환영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Der nächste Schritt muss ein vollständiger Waffenstillstand für die Ukraine sein und das möglichst schnell. 한편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과 정보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해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2일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한 국가는 이번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미 일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Because a deal is pre-negotiated or that once countries receive their reciprocal tariff number, that right after that they will come to us and want to negotiate it down. 베센트 장관은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한 국가는 이번 상호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가 국가별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 숫자를 보지 못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는 똑같이 높은 관세로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do, then we will put up the tariff wall to protect our economy, protect our workers, and protect our industries.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뒤 국가별로 진행할 새 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담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우회 통로까지 차단하려는 겁니다.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 돈을 더 벌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미국의 관세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했고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고 계엄 다음 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돼. 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절차도 명확한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 당일 평결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최성목 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조해진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겁박에 나섰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성목 대행에게 다시 한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최종 시한은 오늘, 불응할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테러 위협을 이유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아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군사 반란, 친위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저희 민주당도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에 초조해진 민주당이 또다시 최 대행과 헌재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회의 입법을 강제하지 못하듯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 역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 시 소속 정당 해산법에는 북한식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위헌적 법률로 상대 정당을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 등 야권의 도보 행진과 장애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작심 비판에 박단 사직 전공의 대표가 거친 말로 맞받아쳤는데요. 의료계의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작심 비판한 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인 박단 사직 전공의 대표도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주요 기술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혼자 공부했다. 그걸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이라고 교수들을 직격했습니다. 또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 없이 얘기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의대생 복귀를 호소한 학장단을 향해서도 학장이라는 자가 정부 권력의 편승에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도넘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 단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거들었습니다. 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는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며 수모를 겪고 있는 전공의 등 참의사들에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성명을 올렸던 교수들은 정부의 잘못이 있지만 의료계도 함께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학생 커뮤니티엔 의대생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도대체 원하는 복귀 요구 조건이 뭐냐는 비판글이 이어지는 등 갑론을 박은 의료계 밖으로도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는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또다시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의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50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우리 정찰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 조사선인 온누리호를 보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다가와 막아섰고 우리 해경이 대응 출동해 중국 해경과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인이 돌아가라고 했고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간 해양 관련 분쟁이 있어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可以告诉你的是，中韩两国的海洋权益主张重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어업 이외의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이 수역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무단 설치해 우리 정부가 반발했는데 또다시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협정 2달 만에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휴전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짙은 가자 지구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벌인 겁니다. 파악된 사망자만 400명 이상, 대부분은 민간인이라고 하마스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해 전투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전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ואם לא ישחרר מיידית את כל החטופות והחטופים, שערי הגיהנום ייפתחו, והוא ימצא מולו את כל עוצמת צה"ל באוויר, בים וביבשה, עד לחיסולו המוחלט. 휴전 협정을 중재해온 미국도 말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번 공습도 사전에 협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Hamas, the Houthis, Iran, all those who seek to terrorize not just Israel but als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ee a price to pay. 휴전 협정이 체결 2달 만에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 하마스는 인질의 목숨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생존 인질은 24명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카타르 등 중동 중재국들을 급히 접촉하고 나섰고 유엔 등 국제사회도 휴전을 존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중동 내 주변국들도 일제히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고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Dün gece Gazze'ye düzenlediği vahşi saldırılarla masumların kanından, canından ve gözyaşından beslenen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도 전쟁 복귀로 인질들의 목숨이 위급해졌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45포인트 상승한 2638.79에 코스닥은 1.45포인트 내린 744.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경계감 속에 연이은 반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은 1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강세를 보이는 등 화학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삼양식품은 역대 신고가를 새로 쓰며 음식료주 상승 중이고 KT와 현대로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HD 현대마린솔루션과 LS, 현대제철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거래일 만에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공포탄이나 전기 충격기 등 호신용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무기 판매점입니다. 가스총이나 공포탄, 전기 충격기, 페퍼 스프레이 등 호신용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Viele Leute sagen, du, ich habe einen dunklen Heimweg, ich gehe abends noch mit dem Hund raus, ich fühle mich einfach nicht sicher und dann ist es ausschlaggebend, hier was bei uns zu kaufen. 독일에선 18살 이상이면 호신용 공포탄이나 가스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려면 소형 무기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최근 이 허가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경우 허가증 소지자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등 범죄나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기 소지나 사용이 때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독일 정부도 무기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장으로 달려와 있었던 소방관과 경찰 등을 응원하던 소년이 자신도 소방관이 돼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대지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히로노 군. 누나와 함께 매일 길거리에서 2년 동안 응원 패널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달려온 소방관과 경찰 등을 향한 응원이었습니다. 警察の人たちは毎朝被災地に行って頑張ってくれているので少しでも勇気を与えられるように応援しています. 당시 이 경찰관도 이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いつも2人がここで見送りしてくれたことで元気をもらって 대지진 발생 14년이 지나 23살 어엿한 청년이 된 히로노 씨는 대학 졸업 후 소방학교를 거쳐 도쿄 소방청에서 새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警察とか自衛隊の方が現場で一生懸命働いてくれている姿を見て自分も人のためになる仕事に就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始めて 히로노 씨는 현재 도쿄 소방서에서 구급 대원으로 일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술가들이 작품을 가지고 스톡홀름 외곽의 바다로 나갑니다. 런던의 빅벤, 파리의 에펠탑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를 본떠 만든 조각품들을 바다에 가라앉혀 물속에 잠긴 도시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입니다. Då har vi ju hämtat och fått massa skräp från botten som har varit på botten som vi har totat ihop och gjort det här Big Ben. 모든 조각품은 스톡홀름 주변 해역에 버려진 배터리, 자전거, 타이어 등을 예술가들이 직접 수거해 만들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진행한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Budskapet är ju tiden och att tiden är utmätt och det korresponderar med miljön och havet och så hela den klimatförändring vi står inför. UN 기후변화 보고서는 21세기 말쯤 해수면이 1.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정도면 뉴욕, 뭄바이, 자카르타 등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은 늦기 전에 모두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음악사의 지평을 넓힌 허난성에서 출토된 뼈피리를 소개합니다. 허난성 박물관에서 전통 음악 공연이 한창입니다. 복제한 뼈피리가 8,000년 전의 소리를 재현한 듯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뼈피리는 1980년대 허난성에서 출토됐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뼈피리로 중국 음악사의 기원을 8,000년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두루미 날개뼈로 만든 이 피리는 7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작은 지공 둘레는 1mm입니다. 它可以吹奏出完整的七声音阶结构，也就是说，相当于我们传统乐曲、民族乐曲，甚至就是连国外的这些乐曲都可以吹奏。我们来吹奏一首大家所熟知的《欢乐颂》。 연구에 따르면 뼈피리는 신과 사람 간 소통을 바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명 갭 투자용 전세 대출이 첫 타깃인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일명 갭 투자. 가격 상승기 초반에 느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서울 곳곳에서 의심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갭 범위라고 하면 미리 전세 안고 사두셨다가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자금 마련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갭 투자 필요 조건 중 하나는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갭 투자 아파트에 들어갈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되 이 돈을 받을 매수자가 집을 샀다는 걸 입증하는 조건을 거는 식입니다.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농협은행이 21일부터 서울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엔 하나은행만 서울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곧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하나우리은행만 허용 중인데 제한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식은 은행의 자율규제지만 배경엔 정부의 요청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효과로 3월 말부터 대출이 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쏜 공이 서울 아파트 값을 자극하고 대출 조이기로 이어지는 상황. 시장의 관심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해외에서 감기약, 수면제 등을 가져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모르고 들여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레이 화면에 작은 원이 다량 포착됩니다. 알약이란 의미. 화물을 뜯어보니 해외에선 흔히 유통되는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택배입니다. 라면도 있고 일반적인 물건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의 이 미국 감기약도 현지에선 합법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 약들이고요. 가족이 아프다니까 저희 약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고 보냈는데 한국에선 허용이 안 된 약품이니까.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37kg가량이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감기약인 줄 알고 사왔다 세관에서 걸렸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샀다고 해도 무조건 입건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부지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을 살 땐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최근 드라마 인기 여세를 몰아 배우 박보검이 음악 예능 진행자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우영우 열풍을 만든 배우 박은비는 광기 어린 천재 의사로 첫 악역에 도전합니다.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천재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배우 박은빈이 2년 만에 선택한 복귀작은 메디컬 스릴러.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네 자존심에 수술 미스. 연기파 배우 설경구, 박병훈과 함께 첫 악역에 도전하는 박은빈이 연기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늘 계산적으로 연기하는 편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호흡에 맞춰서 그냥 본능을 조금 오감을 깨운 채로 연기를. 순박한 섬소년에서 무쇠 가장으로 단숨에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박보검. 봄과 함께 찾아온 더 시즌즈 MC 박보검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음악 예능 진행자로 팬들과 만납니다. 초호화 게스트의 담백한 진행 솜씨로 합격점을 받은 첫 방송. KBS는 매주 화요일 박보검 예능과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을 연속 방송하는 박보검 스페셜을 특별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유족의 충격으로 사망 닷새 만에 마련된 빈소에는 KCM, 이효리, 아이유 등 동료들과 팬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유족 측은 휘성이 마음속 별로 영원히 남길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조의금 전액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눈은 그쳤지만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은 영하 1.9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았고 태백